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에 호재가 있었죠? 정부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이 엄청 좋았겠죠? 한번 살펴보면 코스피가 엄청나요.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다 떠났어요, 사실. 코스닥을 봐도 지금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개인들은 다 떠나고 다들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외국인과 기관밖에 없습니다, 시장에. 말 그대로 그들만의 리그가 되었어요. 김떡상을 비롯한 몇몇 안 되는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장은 너무너무 좋아서 이거 사실 좀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와보지 못한, 그 누구도 와보지 못한 시장에 와 있기 때문에 사실 적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좀 팔았어요. 네, 멤버십 게시글을 통해서는 얘기를 했지만 전체 구독자들에게는 얘기를 못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시장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좋다, 이런 상태고, 그래서 어떤 종목들을 팔았는지 한번 리뷰를 하고, 멤버십에서 매수했던 종목들은 사실 단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아주 매력적인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또 살 수도 있어요. 네,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잘 팔았는지 못 팔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저런 이유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팔았던 종목 먼저 보면 리노공업을 팔았거든요. 하루 기다렸고 이틀 기다리고 3일 기다리다가 지난 금요일날 꼴배기 싫은 캔들이 나와서 그냥 팔았습니다. 약수익을 봤는데 근데 오늘 다시 좀 좋아졌어요. 조금 좋아졌습니다. 다시. 근데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마이크론도 엄청 급등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미리 급등을 했었고, 그리고 우리 시장의 대표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엄청 올랐죠. 하이닉스 오늘도 엄청 낮지만 다소 불확실한 모습을 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엄청 낮는데 이에 비해서 리노공업 별로 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꼭지다라고 생각하고 판 것은 아니고 약하다, 상대적으로 약하다 해서 그냥 팔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살 수 있을까요, 다시? 참고로 리노공업은 중장기적으로도 AI 산업에 수혜가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에도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단기적으로 답답합니다. 그래서 판 이유 중에 하나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다라는 것도 있었고, 실적을 한번 체크해 보면 계속 성장인데 분기별로 보면 지난 2분기가 피크입니다. 지난 2분기 피크를 찍고 3분기, 4분기 점점 비수기로 갑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얘를 언제 살 수 있을까요? 언제 살 수 있을까? 다음 하락 사이클에서 반등이 나올 때는 당연히 살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아주 좋은 캔들이 나오고 계속 저항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인 9월 9일 고가인 51,000원을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매수를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정도만 정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흘러가는 거 보면서 계속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팔았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도 여전히 내용은 좋은데 이유는 똑같아요. 마이크론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다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 좋아요. 한미반도체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죠. 근데도
근데도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갔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지만 마이크론과 SK 하이닉스의 상승력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없어서 강하지 않다라는 생각에 일단은 매도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캔들이 다소 저항을 받은 모습을 했죠. 그리고 오늘도 저항을 받는 모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난 금요일 고가를 돌파할 때 그냥 돌파 말고 강하게 돌파할 때 한번 고민을 해볼 수도 있는데, 한미 반도체가 참 적이 많아. 공매도가 끊임없이 발생을 하고 대차장고 수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좋게 봐요. 그리고 3분기, 4분기 실적 모두 기대가 되고, 근데 굳이 저기 많은 종목을 또 들어가야 할까 하는 생각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좋은 신호가 나올 때 한번 고민은 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냥 털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외면할 수 없는 좋은 신호가 나오면 더 비싸게 사더라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만 하고 다음에 또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판 종목이 대한조선은 그냥 단타로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지난 양봉 캔들을 좋게 봤었습니다. 바닥 탈출 신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모양을 봤을 때. 바닥의 저항을, 고점을 강하게 돌파해서 바닥 탈출 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초록색 5선뿐만 아니라 빨간색 20선까지도 한 번에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봤는데, 지난 거래일 그리고 오늘까지 해서 빨간색 20선만 버텨주면 홀딩을 했을 텐데 초록색 5선까지도 깼기 때문에 미련 없이 던졌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얘가 그냥 다시 좋아져도 어쩔 수 없습니다. 물론 다시 초록색 5선뿐만 아니라 빨간색 20선을 더 강하게 돌파해 준다면 고민해 볼 수는 있어요. 그것은 지난 신호가 진짜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과 지난 음봉의 조합을 봤을 때는 때려 죽여도 당장 급등을 한다고 해도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해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한조선 복귀를 하다 보니까 후회가 되는 게 사실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하자면, 지난 거래일 통합 차트로 빨간색 20선을 종가 기준으로 사실 이탈을 했었어요. 우리가 이날 좋게 보고 손절가를 정할 때 빨간색 20선을 종가로 깨면 판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KRX 정규장에서는 빨간색 20선을 지켜줬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장 끝나고는 홀딩을 했는데 넥스트 거래소에서는 이탈을 했어요. 다음부터 이러면 그냥 다음날 아침에 팔아야 되겠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냥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복귀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종가 기준으로 이탈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파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냉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이러한 부분을 사실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조선 이렇게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팔았던 종목이 네이버. 네이버 팔았는데 그냥 초록색 5선을 이탈하면 팔기로 했는데 오늘 사실 걸쳤어. 근데 사실은 목표가를 23만 8,800원으로 잡았었거든요. 정확하게 찍었어요. 이때 목표가로 정했던 이유가 구름 저항에 도달하는 가격이기 때문이었는데, 저항 라인이죠 사실. 여기서도 저항을 받았던 가격 구간이니까. 얘가 정말로 강한 주식이라면 저항을 받아야 하는 구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해야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음봉이 나와서 일단은 매도를 했는데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를 하신다면
초록색 5선을 확실히 깨면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도 대한조선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아서 그냥 판 것 같아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네이버 말고 다른 종목을 째려보고 있거든요, 멤버십에서는. 그래서 판 이유도 있습니다. 잘 판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이버 말고 또 팔았던 종목이 SK를 오늘 팔았습니다. 24만 1,500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래서. 그리고 윗꼬리도 짧지 않죠? 윗꼬리도 짧지 않아서 여기가 끝이다 라기보다는 상승력이 둔화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력이 약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갈 수는 있겠지만 상승력이 지난 상승보다는 약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매수 의견을 전했던 곳이 여기였는데 네, 이 정도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좋은 시도가 나오면 사야겠죠. 네, 만약에 다음 하락 사이클이 끝나고 좋은 게 나오면 매수를 할 수 있고, 만약에 지금 상승 사이클이 끝나지 않고 또 이어진다면, 또 이어지는 과정에서 또 매력적인 신호가 나오면 네, 그것을 가지고 또 전략을 세워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24만 1,500원에서 상승이 멈췄고 저항을 받은 흔적도 있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도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이 정도면 적절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 그리고 뉴스가 나왔잖아요, 오늘.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자,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 이거 거의 기정사실화 되었었잖아요. 네, 실제로 분위기상 50억 원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 뉴스가 아니라 이미 다 노출되었던 뉴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SK도 오늘 매도를 해서 또 다음 기회를 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또 지난 금요일에 팔았던 종목이 하나 있었죠. 산일전기가 지난 금요일에는 다소 저항을 받는 모습을 했었거든요. 지금 보다시피 앞선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는 흔적이 보여서 네, 수익 실현을 했는데 오늘 이것을 극복했어요. 네. 앞선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괜찮아졌습니다, 다시. 그래서 얘가 사실 접근도 가능해 보이는데, 만약에 얘를 홀딩하고 있다면 초록색 5선이 깨지기 전까지 홀딩을 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매수 전략도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해보고 멤버십 영상으로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번 달까지 멤버십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찐팬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2배 비싼 열성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달까지 가입을 하시면 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